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검찰 수사에 경계의 눈길을 보내면서도 지금 청문회를 놓고 저울질을 계속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증인 채택 지금 최대 쟁점인데요. 87명까지 요청했었는데 오늘 25명으로 압축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가족은 절대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연좌제에 해당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조국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빠졌다는 것, 이 점을 자유한국당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고, 이제 문제는 청문회 합의했을 때, 여야 간사가 합의했을 때 사실 맨 처음 문제를 삼았던 것은 민주당이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경로했다고 하죠. 그리고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도 일정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면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이 청문회 열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놓고 지금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된다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청문회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논리인데요. 자, 한번 이 부분에 관련해서 패널들 의견을 들어볼 텐데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봅니다. 역사상 피의자인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검찰의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청문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도부로서는 상당한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청문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더 모아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결론을 내지 않고 의견을 더 모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 철회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조국 후보자 역시 지금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후보자 가족들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은 과거 청문회 때 전례가 없는 터무니없는 요구다. 무엇보다 후보자 가족들을 인질 삼아 후보자를 압박하는 것으로서 반인륜적이고 앞으로 그 어떤 청문회에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급기야 어제 검찰의 갑작스런 후보자 관련 수사 개시를 핑계로 들며 오늘 원내 지도부가 나서 청문회 보이콧까지 운운하는 것을 보면 애초에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온갖 근거 없는 의혹을 퍼부으며 국민들에게 온갖 의혹을 심어줄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발을 빼려는 자유한국당의 저열한 의도가 무엇인가? 가족이 증언해야 할 말들은 모두 후보자가 증언할 수 있는 사안이고 굳이 후보자가 증언해도 되지 않는 사안을 가족을 불러내 증언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가족 관련 의혹이 있었어도 단 한 번도 가족을 증언대에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종한 의미에서는 정치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폐륜적 피해가 입혀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배려고 고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저희들이 93명 중에 대폭 양보하여 압축해서 25명 명단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후보자의 핵심 쟁점에 관련되어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 된다. 여기에 대부분이 조국 후보자와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이 핵심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들을 뺀 청문회는 사실상 내용 없는 청문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이 청문회에 나와야 할 상황은 조국 후보자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자, 정태근 의원, 증인 채택 문제는 조금 이따가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느냐 마느냐를 논의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번뿐만 아니라 가끔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원내 지도부가 구사하는 전술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이번에도요. 국민들 보기에 납득이 되겠어요? 그동안 3일 청문회 하다고 주장하다가. 예. 지금 결국은 보이콧하자는 얘기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청문 후보자니까 청문회 못한다. 그런 전례를 만들면 안 된다. 예. 명료하게 얘기하면 지금 아직 사건이 입건이 돼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지만 피의자로 전환된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저는 뭐 나중에 수사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것은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동안 언론과 본인들에 의해서 제기됐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확인해 가야 돼요. 특히 조국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증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증인 문제는 나중에 말씀하시자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면 저는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콧을 하게 되면 결국은 조국 후보자만 더 버틸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 오히려 오영식 의원, 자유한국당은 지금 청문회를 열어서 어떤 판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법무장관 임명으로 가는 것보다는 청문회 열지 않고 지금 이 언론에서 이런저런 의혹 부풀리고 이런 상황을 좀 더 가져가 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어떻게 제 생각을 그렇게 또 읽었습니까? 혹시 그래서 그런 걸까?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태근 전 의원님께서 이해를 못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갖 의혹들 확인되지 않은 문제들을 제기해서 국민적 공분과 그야말로 국민 여론을 이렇게 갈라놓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까지도 이렇게 하락되고 있으니 이제 이 시점에서는 청문회 안 하는 게 더 득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저는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본인들이 그렇게 줄기차게 제기했던 청문회를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보이콧 여부를 놓고 검토한다라고 하는 건 어느 국민이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그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이 문제를 어떠한 정말로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이나 검증, 도덕성 검증이 아니라 이 사안을 철저하게 정략적으로, 당략적으로 다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기남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비슷한 시각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계속 얘기되는 특검 운운 벌써 얘기하는 거. 예. 그다음에 청문회 보이콧. 이게 다 정략적 접근이라는 거예요. 자, 왜 청문회를 하는 겁니까? 청문회라는 게 거의 법과 절차를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지금 할까 말까를 고민한다는 것은 정치적 유불리로 이 문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청문회는 청문회로 하는 것이고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원칙에 맞다는 것이고요. 자, 한국당이 지금 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유불리 문제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 청문회에 나온 조국 후보자가 오히려 면죄부만 주게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 수사 중인 관계로 답변할 수 없다든가 이런 식의 또 청문회가 좀 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걸 우려한다고 치자고요. 자, 그게 뭐 인사청문회법 16조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청문회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국민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 우리가 법 위에 헌법 있다 그러고 헌법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이른바 조국 후보자가 국민정서법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 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유리로 접근하면 결코 국민적 동의를 받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예,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지는 않고 국민이 있죠. 네,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그 뜻을 모른 건 아닌데 또 시비 거는 분이 있을까 봐.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가운데 만약에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이 되면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 중인 사람을 상대로 청문회를 해야 된다. 그 말은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까?
일단은 법적으로는 뭐 상관이 없는데 뭐 피의자라고 해가지고 장관 왜냐하면 무죄 추정이니까 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만약에 검찰이 정식 피의자로 전환을 신분을 전환을 한다면 그러면은 조국 후보자는 사실 거취를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보이콧은 오히려 민주당 여당이 지금 바라는 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보이콧을 지금 하자고 하는지 정말로 저는 사실은 납득을 못 하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 청문회 할 때 그 물어볼 그 사항들이 저만 해도 막 여러 가지가 막 있을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나와서 지금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그 답변이 변명으로 일관되거나 심지어 거짓말 같은 게 딱 나왔다. 그러면 국민 감정은 사실은 국민 정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조국 후보자가 명명백백하게 잘 대답을 갖다가 하고 그게 납득할 만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장관이 임명돼도 좋죠. 그것을 하라고 지금 청문회가 예비가 되어 있고 그걸 합의를 갖다가 한 건데 지금에 와서 보이콧하자 이거는 자살골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고 한 분은 납득이 안 된다고 그러고 최경철 의원 그런데 자유한국당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뭐 수능시험 닥쳐오면 수능시험 안 보고 면접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가 다가오니까 이제 그 전에 자진 사퇴하면 수능시험 안 봐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노렸는데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가 사실 뭐 몇 번 찍으면 넘어갈 것 같은 뭐 사람으로 보였는데 결국은 완전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호롱불이죠. 꺼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똑입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오늘은 사실 어제보다 더 담담하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조국 후보자의 맷집이 보통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사실 부담감을 좀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 갔을 때 조국 후보자가 준법 프레임으로 갔을 때 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갔을 때 과연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문제거든요. 아까 정기랑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정서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과연 이 준법 프레임의 국민정서법이 얼마나 역전을 잘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사실 딜레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며칠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국민정서법을 총동원해서 조국 후보자의 그 스카이캐슬을 무너뜨려야 되지 않나. 저는 한국당이 파이팅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속내는 겁을 먹고 있는 것이다. 권혁기 관장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한국당이 잡고 있던 나름 이번 조국 청문회 전국에서의 그 총선 기조가 조금 흔들린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오늘 대체로 원내지도부의 발언을 보면 좀 횡설수설 아닙니까? 사실상 의도가 명확하게 읽혀지지 않을 정도로. 한국당은 아마도 예상컨대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고 그러면 당신들은 특검법을 발의하여 내년 총선 때까지 특검 주장을 하면서 총선 때까지 이슈를 계속 살려나가겠다. 이런 의사가 좀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 행보에 가장 논란한 축이 또 한국당인 것을 본인들 스스로 이번에 입증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이콧 의총까지 열어서 결국 결론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보단 차라리 그냥 카드의 공세를 가고 예.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을 빌미로 계속 특검 공세로 가고 싶었는데 그 로드맵에 이상이 생기다 보니까 오늘 조금 좌충우돌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예. 자, 증인 채택 지금 가장 큰 쟁점인데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가족 출석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든 의혹에 가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출석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인 반면에 이건 정말 폐륜이다. 가족을 어떻게 출석시키느냐.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가족이 출석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가족 출석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X표를 앞에 좀 표시를 해 주시면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몇 분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가족 출석 옳지 않다라고 표시하셨고 최경철 의원만 가족 출석해야 된다. 저는 세모했는데.
세모. 아, 제가 여기서 보고 X라고 했는데 세모는 좀 이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경철 의원, 가족 출석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결국 검찰이 강제 수사까지 하면서 이렇게 판이 커졌는데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에 얼만큼 물러서겠습니까? 이번에 판이 열린 김에 조국 후보가 명명백백하게 자신의 명예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그리고 앞으로 법무부 장관을 잘 수행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정말 제대로 된 검증을 한다면 정말 가족 못 불러올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법이 하나도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영식 의원께서는요. 아니 이게 원론적으로 이게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지 않습니까? 이게 가족 청문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조국 후보자가 지금 제기된 의혹들 거기에 이제 가족들을 연루돼서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긴 하지만 조국 후보자가 그 사안에 대해서 얼만큼 개입이 되어 있는지 어떠한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는 건지를 규명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국 후보가 청문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가 원칙에 입각해서 해명하고 소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나 소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반증을 제시해서 이 사람이 자격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청문회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온 가족을 다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로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만 거의 패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청문회가 이렇게 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의 인사청문회에 가족이 증인으로 나온 전례가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가족이 증인으로 채택된 예는 없었던 거로 합니다. 정태근 의원은 왜 세모를 하셨나요? 가족이 증인으로 채택 논란이 있을 정도였으면 그 전에 후보들은 다 사퇴했지. 네. 근데 이제 지금 모친 문제와 딸을 증인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꼭 부르지 않아도 된다고. 예. 연세도 있으시고 예. 딸 같은 경우 상처.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모친 같은 경우는 웅동학원 이사장으로서의 문제는 거기에 오랫동안 행정실장으로 있었던 그 부인의 처남을 데려오면 돼요. 그리고 동생을 데려오면 되는 거고. 예. 딸 문제는 단국대 교수, 공주대 교수, 환경대학원장 그리고 부산 의전원 교수, 노한중 교수 이런 사람들 불러오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세모를 한 이유는 조국 후보자의 부인 문제는 본인을 부르지 않고서는 해명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논문 부정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 인턴 프로그램에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그렇고요. 예. 두 번째로 공주대 인턴십 문제는 본인이 직접 데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조국 후보자 부인이요. 그리고 지금 소위 사모펀드 문제는 본인과 그 아들 둘의 그 자녀들의 돈이 10억 5천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3억 5천도 대여한 그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동생의 전처한테 증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명의신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이제 그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명의신탁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전부 예. 조국 후보자 부인에게 다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이거 내가 관여한 바 아니다. 나는 모른다. 라고 하면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은 여야 간의 협상이 안 되면 채택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이제 2일 날 증인을 불러오려면 오늘 합의를 봐서 송부를 해야 되고요. 예. 3일 날 하려면 내일까지 합의 봐서 송부를 네.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아까 보이콧 얘기하지 말고 지금 처음엔 뭐 93명에서 지금 25명 하는데 10명 남짓 정도 핵심 증인이 왜 필요하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씨 부인은 꼭 왜 나와야 되는지 이렇게 적시를 해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민주당이 회피하면 이거 정말 청문회를 파토시키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그렇게 좀 국회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청문회 관련해서 두 가지 짚어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옳은 것인지, 그리고 증인 채택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